유진은 병실 앞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 엄마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 모레 가족여행 출발이잖아. 어머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데. 유진은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슴 한 구석이 아파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여행을 미룰 수는 없을까? 침묵이 흘렀고 이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태준이 스피커폰으로 돌려놓은 모양이었어요. 유진아, 이 여행은 1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예약금도 다 냈고 소희도 휴가 맞춰서 온다고 했잖니. 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가족 일정까지 미룰 수는 없어. 유진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에서 자신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위독하신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쩌겠니?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여행 중에 돌아오면 되지 않겠니?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죠. 태준 씨, 제발.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번 여행은 취소하기 어려울 것 같아. 혹시 내 엄마가 정말 안 좋아지시면 그때 따로 가볼게.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저 알았어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친정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죠. 유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엄마, 제가 있을게요. 어디 안 가요. 끝까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저 희미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유진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채 유진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섞인 소음이었죠. 유진은 시누이 소희의 웃음소리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좀 시끄러워서. 유진아, 정말 안타깝다. 장례는 언제 치를 거야? 유진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해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3일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태준 씨는 참석하기 어렵겠네요. 미안해, 정말로. 우리 일정이. 마지막 날 귀국하면 바로 갈게. 혹시 4일장으로 할 수는 없어? 유진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3일장으로 진행할게요. 친척들도 다 연락했고. 그래, 알았어.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유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네라는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친정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이 참석한 작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유진은 문상객들을 맞이하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곁에 더 많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장례식 마지막 날 유진은 친정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내일 귀국해. 바로 너희 집으로 갈게. 유진은 이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장례식도 끝났어요.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지. 나중에라도.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텅 빈 집에서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펼쳤어요. 어머니는 항상 딸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작 마지막 가는 길에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무시당하고 뒷전으로 밀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일주일 후 태준과 시댁 식구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유진이 있는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해외에서 사온 듯한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유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태준을 바라보았죠. 이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태준은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어요. 그는 선물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싱가포르에서 사왔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유진은 선물 상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태준 씨, 이제 와서 그런 걸로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태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선물을 놓고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손을 빼버렸죠. 유진아,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엄마와 소의 누나가 그렇게 계획해 놓은 여행이었고, 내 엄마가 돌아가시는데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이제야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그때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태준 씨는 선택했어요. 시댁과 여행을 가는 것을. 그게 태준 씨의 우선순위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부부잖아. 이해해줘.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부요? 진짜 부부가 그렇게 행동하나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어요? 태준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단, 집에 언제 돌아올 거야?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있을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결국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자신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그날 밤 유진은 친정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과 시댁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아빠, 저 이제 변할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맞추며 살지 않을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엄마도 그걸 원하셨을 거다. 이틀 후 유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죠. 태주는 유진의 변화를 곧바로 느꼈을 거예요. 유진은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태준의 아침 식사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방문하자는 태준의 제안에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약속인데?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가 우리 오라고 하셨잖아. 소혜 누나도 온대.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태준 씨만 다녀오세요. 제가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은 스피커폰으로 돌려놓은 채 태준과 함께 통화를 했죠. 유진아, 오늘 왜 안 왔니? 다들 기다렸는데.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도 가족 모임인데 다른 약속을 잡으면 어떡하니? 태준이 혼자 와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 유진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나요? 제 어머니 장례식에 가족이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니. 이미 다 계획된 여행이었고.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었겠죠. 저도 이제는 제 선택을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유진아, 왜 그래?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왜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제가 가족이 아니라면 가족 모임에 참석할 이유도 없잖아요. 태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장례식 일 때문에 아직도 그러는 거야?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일이 아니었어요. 태준 씨.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아픈 순간에 혼자 보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태준 씨와 시댁 식구들은 그걸 그냥 일로만 생각하는군요. 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유진은 한 발짝 물러났어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그날 밤 유진은 별실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태주는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유진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유진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태준을 향한 따뜻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변호사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유진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태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혼에 관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이렇게 끝내려고? 우리 10년 넘게 함께 했는데.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태준 씨, 사실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도 가족인데 이혼까지 할 필요 있어?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요? 제 어머니 장례식 때 태준 씨와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보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끝내는 건 너무하지 않아?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죠. 이미 제 잔은 넘치기 직전이었어요. 태준 씨가 항상 시댁 편만 들었던 모든 순간들, 제가 무시당했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태준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난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그게 문제예요. 태준 씨는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태준이 연락했을 거예요. 유진아, 이게 무슨 소리니? 이혼을 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진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누이 소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에이, 장모님 돌아가신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야? 유진은 소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네, 그렇게까지 잘못했어요. 시누이는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 혼자 두고 다들 해외여행 갔던 그 상황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소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그래도 이혼은 너무 심한 것 아니니? 우리가 잘못했다면 사과할게. 그러니 이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다시 생각해 보렴.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당신들처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니? 제 말은 이제부터는 저도 제 행복을 위해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어요.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제발 좀 더 생각해보자. 우리 관계를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늦었어요, 태준 씨. 엄마가 떠난 그날 당신들은 이미 내게 남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소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태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유진과 태준의 이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유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유진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점차 태도를 바꿨어요. 이제 그들은 유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기 엄마 일 때문에 이런 사단을 벌이다니 원래부터 우리 집안과 안 맞았어. 태준이가 너무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플라워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꽃들로 가득 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한편 태주는 계속해서 유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몇 번의 만남 끝에 태주는 서류에 서명했고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태주는 유진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태준 씨.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난 아직도 널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였나요? 상대방이 가장 힘들 때 외면하는 것이?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깨달은 건 의미가 없어요.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유진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죠. 고마워요. 태준 씨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10년 넘는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유진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플라워 카페 오픈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친정아버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유진은 자신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카페 오픈 날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어요. 친정아버지도 찾아와 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내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선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유진은 카페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공간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죠.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요. 시간은 흘러갔고 유진의 카페는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꽃과 함께하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유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표정을 감추고 그녀를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어색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유진은 시어머니를 카페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커피 2잔을 놓고 마주 앉았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여기 참 예쁘구나. 내가 이런 곳을 만들었다니 놀랍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태준이 요즘 많이 힘들어. 회사 일도 안 풀리고. 유진은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소희도 남편과 별거 중이고 집안이 다 흔들리고 있어. 유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내가 없어지고 나서 우리 가정이 너무 달라졌어. 태준이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고 소희는 자기 문제로 정신이 없고.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진아,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 내 어머니 장례식에 가지 않은 건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어. 유진은 잠시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과의 말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없으니까 이제야 알겠어.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유진은 커피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어요.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저한테 가족은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태준이도 너를 많이 그리워해.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태준이가 많이 달라졌어.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의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가 떠난 후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아마도 시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유진은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가 너 만나고 왔다더라. 어떻게 지내?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요, 태준 씨. 당신은요? 난 솔직히 많이 힘들어. 회사도 어렵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그렇군요. 힘내세요. 유진아,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태준 씨.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의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아늑한 분위기와 예쁜 꽃들, 그리고 맛있는 음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었죠. 유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어느 가을날 유진은 카페 문을 막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 태준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지친 눈빛이었죠. 유진아, 잠깐 시간 좀 있을까? 유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카페 안에 앉았어요. 태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내 스타일이구나. 따뜻하고 아늑해.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야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 유진은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인연을 바라보는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죠. 태준 씨,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알아. 하지만 적어도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내 어머니 장례식 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미안해. 이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태준 씨도 그런 것 같네요. 태준은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자연스럽게 손을 뺐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태준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태준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정말 많이 변했구나.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졌어. 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어요. 행복해, 유진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태준 씨도요. 행복하세요. 태준이 떠난 후 유진은 카페에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이제야 제 삶을 찾았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유진은 가방을 들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자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이제 유진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유진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내 삶을 찾았어. 유진은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고 아름다웠죠.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따뜻한 댓글과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힘이 됩니다.